피 만들 준비 됐나요? 바로 건강한 젊은 여성입니다. 건강한 젊은 여성은 매달 생리로 인해 피를 잃어버리는데요. 이때는 남성보다 철분 손실량이 많게 됩니다. 또 여성은 임신 2분기가 되면서 산모의 혈전량 증가, 태아와 태반의 발달로 급격하게 철분 요구량이 증가하게 되다가 임신 3분기에 들어서는 철분의 요구량이 최고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소중하니까. 으아! 한침이 돌아라.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많이 올라가고,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돼지 껍다구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스티바이 크림이요? 그거 여드름 크림 아니에요? 여러분의 껍다구는 소중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의 김예입니다. 여러분 혹시 돼지 껍다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돼지 껍다구 요리를 집에서 가끔 만들어 먹는데요. 돼지 껍다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그 쫀득한 맛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이 먹기도 아까운 돼지 껍다구에 콜라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속 콜라겐을 보충하는 데 좋다고 얼굴에 마구마구 붙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온라인상의 돼지 껍다구 팩 레시피부터 피부에 더 잘 흡수되는 업그레이드된 콜라겐이라며 생선 껍다구로 만든 화장품까지 계속 나오는데 저도 이걸 보니 반질반질한 껍다구가 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히알루론산 화장품에 이어 오늘은 제 2편으로 콜라겐 화장품 편입니다. 돼지 껍다구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과연 돼지 껍다구를 먹지 않고 피부에 양보하신 분들의 피부 속에는 콜라겐이 더 많아졌을까요? 그 진실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결과를 보고 싶으신 분은 이 부분으로 넘겨봐 주시고요. 근거를 보고 싶으신 분은 계속해서 봐주세요. 혹시 지난 편에서 피부의 구조에 대해 공부했던 것 기억하세요? 이번엔 더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의 피부는 몇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피부 바깥쪽에는 표피라는 층이 있어요. 여기에는 혈관도 없어서 살짝 베거나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굉장히 얕은 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피부의 여러 부속기관과 혈관이 있는 진피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찔리면 피도 나오고 흉터도 남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점을 뺄 때도 여기서부터는 흉터가 생길까봐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이 아래에는 피하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는 느슨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자꾸 아래로 처지게 돼요. 이 때문에 실을 걸어 다시 당겨 올려주기도 하는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실 리프팅이라는 거예요. 방금 봤던 피부의 층 중에 이 진피라는 층에는 콜라겐, 엘라스틴,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진피가 탱탱하도록 지지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러한 성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진피의 탄력이 감소하는데요. 이 때문에 진피를 구성하는 성분들을 얼굴에 발라서 흡수시키면 피부가 다시 탱탱해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논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피부에 바르는 화학성분이나 약물들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피부에 미세한 틈으로 약들이 수월하게 들어가려면 500달톤이라는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히알루론산은 수십만에서 100만 달톤 이상이고 이걸 작게 만든 저분자 올리고 히알루론산이라고 해도 크기가 5000달톤이라 피부로 흡수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럼 우리의 콜라겐은 사이즈가 얼마냐? 얘네도 한 30만 달톤 정도는 해요. 히알루론산을 작게 분해해서 5000달톤으로 만들어도 흡수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큰 콜라겐이 흡수되기는 쉽지 않겠죠.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일부 분들께서 그거 하나 통과 못하냐고 콜라겐을 꾸중하며 돼지 껍다구를 씹으시다가 머릿속에 비상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잠깐만 있어봐. 500달톤이면 흡수가 된단 말이지. 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일부 분들께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생선 껍다구처럼 반질반질한 피부의 비결이 뭐냐고요? 피부에 흡수될 수 있는 생선 껍다구 추출 500달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처발랐기 때문이죠. 피부가 흡수할 수 있는 500달톤 콜라겐? 뭔가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름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콜라겐이 아니라 꼭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이 콜라겐 펩타이드가 뭔지, 콜라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콜라겐은 약 30만 달톤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콜라겐을 자르고 또 자르다 보면 가장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이라는 형태가 돼요. 이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크기가 엄청 다양하긴 하지만 콜라겐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대략 한 100달톤 정도예요. 그리고 이런 아미노산이 2개 이상 결합한 상태를 펩타이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500달톤 랩의 크기의 콜라겐 펩타이드라는 것은
콜라겐의 원료가 되는 약 100달톤 크기의 아미노산이 몇 개 정도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 30만 달톤 크기의 거대한 콜라겐은 이 아미노산 1000개가 쭉 이어지면서 나선형으로 꼬이고, 이 꼬인 가닥 3개가 또다시 꼬여서 만들어진 마치 밧줄처럼 생긴 3차원적인 구조물이에요. 콜라겐 펩타이드는 단지 콜라겐을 분해해서 얻어졌을 뿐 콜라겐의 밧줄 같은 3차원적인 구조의 성질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피부를 지지하는 콜라겐 섬유의 한 조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저 혼자 콜라겐 펩타이드 화장품 바르기만 하면 피부 속에 콜라겐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이것도 상술이었다니 아쉽죠. 예전에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빠! 나한테 오븐 하나만 사줘봐. 오븐만 있으면 내가 매일 빵 맛있게 만들어줄게. 제가 그 말을 듣고 매일 빵 맛있게 먹을 생각이 신나가지고 동생한테 오븐을 사줬는데요. 동생이 빵을 안 가져오더라고요. 야, 너 왜 빵 안 가져오냐? 오빠! 빵 재료값을 줘야 빵을 만들어주지. 땅 파서 빵이 나와? 그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빵을 많이 먹고 싶어서 빵 만든 재료값을 정말 충분하게 줬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왜 빵을 안 가져오냐? 아, 몰라! 빵 만드는 거 이제 재미없어서 안 할래. 야! 그 돈으로 내가 빵을 사 먹었으면 빵집 아저씨가 돌돌이 케이크도 만들어줬겠다. 이 말을 듣고 동생도 미안했는지 쿠키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요. 한참 뒤에 동생이 가져온 쿠키라는 이름을 뒤집어 쓴 시커멓게 탄 밀가루 반죽을 보니 제 속도 시커멓게 타더라고요. 이렇게 재료를 사줘봤자 결국 만드는 사람이 제대로 안 만들면 그만인 것처럼 콜라겐 펩타이드나 아미노산과 같은 콜라겐의 재료들을 피부 속으로 그저 밀어넣기만 한다고 세포들이 갑자기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져서 콜라겐을 더 잘 합성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저처럼 속이 시커멓게 타지 않고 세포들을 열심히 일을 시켜서 피부 속에 콜라겐을 늘릴 수 있느냐? 콜라겐을 피부에 발라서 피부 속으로 밀어넣는 방법보다는 피부 속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 아세포라는 아이가 열심히 일을 하게 해서 콜라겐을 만들도록 자극을 줘야 하는데요. 물론 일부 시험관 연구에서 콜라겐 펩타이드가 섬유 아세포를 자극한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나 이것으로 콜라겐 합성량이 증가했다고 말하기에는 근거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면 뭘 발라야 제대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서 콜라겐을 더 합성하게 할 수 있느냐? 얼굴에 발라서 콜라겐 생성을 도와줄 수 있는 성분으로 증명된 것들 중에는 광노화된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레티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레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레티노이드라는 것은 비타민 A의 골격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특히 레티노이드의 한 종류인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 상품명으로 레틴 A 크림, 스티바 A 크림으로 알려진 이 성분이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스티바 A 크림이요? 그거 여드름 크림 아니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이렇게 생긴 크림이에요. 튜브 형태로 나오는 이제 짜서 쓰는 크림이에요. 여드름 연고로 유명한 이 트레티노인이 광노화된 피부에 콜라겐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저명한 피부과 서적인 피츠패트릭 피부과학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콜라겐 합성은 레티노이드 사용을 통해 증가되었다. 다수의 실험에서 광노화된 피부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잔주름과 색소 이상은 국소 트레티노인 도포로 향상되는 광노화된 피부의 두 가지 특성이다. 트레티노인을 피부에 발라서 잔주름이 없어진 현상은 햇볕에 노출되어 줄어든 콜라겐 양을 부분적으로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고 하고 있네요. 햇볕을 받아야 광노화된 피부에 좋다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이어서 관련된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애니 제이미라는 저명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피부를 광노화시켜서 피부 속 콜라겐 양을 줄인 뒤 하나의 집단에는 트레티노인 크림, 다른 집단에는 가짜 크림을 10개월 동안 바르게 했어요. 그 후 피부 조직에 콜라겐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아직 섬유화세포라는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 안에 있는 성숙하기 전 단계의 콜라겐을 염색했을 때는 트레티노인을 바른 집단에서 콜라겐 염색이 119% 증가한 반면 가짜 크림을 바른 집단에서는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세포가 공간에서 진피를 지지해주는 완성된 콜라겐을 염색했는데요. 그 결과 트레티노인을 바른 집단에서는 피부의 유두진피라는 층에 콜라겐 염색이 80% 증가한 반면 가짜 크림에서는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며 그동안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던 트레티노인이 여드름 치료 외에도 광노화된 피부를 개선해주는 것이 입증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약품으로서 여드름 치료 외에도 광노화로 인한 미세주름, 과색소 침착, 거친 피부 완화에 대한 효과를 인정받게 됩니다. 나 햇빛 많이 쬐서 피부에 잔주름 너무 많은데 이거 꿀템 화장품이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약은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화장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특히 피부에 자극이 되어 붉어지거나 따갑거나 건조해지는 이상 반응이 10% 이상으로 매우 흔하게 발생해요. 이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주의사항을 충분히 들은 후에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좀 아쉽죠? 광노화된 피부를 치료하기 위해 혹시라도 병원에서 권해주셔서 레틴 A 크림이나 이 스티바 A 크림 같은
트레티노인 크림을 처방받으셔도 바르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밤에만 발라주셔야 해요. 그리고 낮에는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크림이 다소 자극적이기 때문에 처음 바를 때는 가급적 보습제를 바르고 그 위에 굉장히 옅게 발라주셔야 해요. 셋째는 트레티노인 함량이 높아질수록 이상 반응 빈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낮은 함량부터 시작해야 하고요. 네 번째는 피부가 빨개지거나 따가운 등의 자극이 되는 증상이 생기면 사용을 중단했다가 다시 사용할 때는 이전에 바르던 간격보다 더 긴 시간 간격을 두고 더 조금만 사용해야 하고요. 다섯째는 점막이 닿지 않도록 입과 눈 주위를 제외하고 발라주셔야 해요. 여섯째는 팔자주름과 같이 깊게 주름진 곳에는 약이 축적될 수 있으니까 잘 펴바르셔야 해요. 특히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이상 반응이 더 많이 생기니까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의 사용법을 정말 자세히 알려드리고 또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간혹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친구나 형제 자매분들께서 같이 바르시기도 하고 사용법을 잊어버리셔서 밤이 아니라 낮에 바르시고 외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바르시다가 얼굴이 뻘개져서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종종 생기는 일이니 사용에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낮에 선크림을 발라서 자외선을 차단해 피부 속 콜라겐의 감소를 줄이고 밤에는 트레티노인으로 광노화된 피부 속 콜라겐을 일부 회복시켜줄 수 있으니 햇볕을 많이 받아 피부에 광노화가 고민이신 분들께서는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껍다구는 소중하니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 콜라겐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가 촉촉해져서 너무 좋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콜라겐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가 촉촉해지는 건 콜라겐 화장품에 들어가는 콜라겐과 다양한 보습제 성분들이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피부 밖에서 보습 작용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지난 히알루론산 화장품 편 시간에 보습제에 대해 봤었죠? 그때 보습제 성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피부의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과 같은 성분들. 두 번째가 주로 기름 성분들로 피부를 코팅해주는 밀폐제, 예를 들어 호호바 오일, 미네랄 오일, 라놀린과 같은 성분들. 그 외에 바셀린이나 프로필렌 글라이콜 등이 있고 세 번째가 히알루론산, 글리세린과 같이 수분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수분제가 있었어요. 콜라겐도 히알루론산과 마찬가지로 수분제로서 작용하고 그의 콜라겐 화장품에 다양한 보습제 성분들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이죠. 단 콜라겐을 피부에 발라도 콜라겐은 피부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콜라겐 화장품의 진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한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콜라겐 화장품을 발라도 안타깝지만 콜라겐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지 않는다. 그러나 함께 함유된 여러 보습제 성분들과 콜라겐이 피부 밖에서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수는 있다. 500달톤 내외 크기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피부 속으로 흡수되더라도 안타깝게도 콜라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햇볕은 피부에 광노화를 일으켜 콜라겐이 줄어들게 하고 잔주름 및 과색소 침착을 만들 수 있으니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자. 트레티노인 성분, 상품명으로 레티네이 크림, 스티바이 크림은 광노화된 피부에 콜라겐을 회복시켜주고 색소 침착을 완화시켜준다. 그러나 부작용이 많고 광노화된 피부에 허가되어 있는 전문의약품이니 필요시 병원에서 상담받고 주의해서 사용하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진실된 의학 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날의 김연이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돼지 껍다구처럼 반질반질한 껍다구였는데 밤새는 생활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껍데구가 말라 비틀어졌더라고요. 제 껍데구가 다시 반질반질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인스타그램과 저희 닥터이비넌스도 놀러와주세요. 얼른 3시간 히알루론산으로 부르기로 했다네요. 피부가 탱탱해지고 똥과 오줌으로 배출되었어요. 네?